7월 20일 수요일 아침 함께하는 박상현의 머물래, 박상현 마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옷 셔츠가 여름한 네, 옷을 입고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해지네요. 예, 지금 이제 한참 이제 복중에 들어갔죠. 네. 초복 지났고 다음 주에 중복 다가오니까 복날 음식, 보양식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네. 지난 토요일 초복이었는데 우리 박상현 마칼럼니스트님은 어떤 보양식 드셨습니까? 저는 평소에 뭐 직업이다 보니까 늘 먹는 게 보양식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복중에는 저 보양식을 일부러 안 먹으려고 하는데 네. 근데 벌써 이번 달 7월 들어서 10kg짜리 민어를 2마리나 먹었고 예. 그저께는 또 3kg짜리 토종닭에 전복 몇 마리 넣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드신다면서. 아니, 보통 사람들이 보양식 챙겨 먹잖아요. 예. 우리 박상현 마칼럼니스트는 좀 금식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보양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복날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복날에 보양식을 챙겨 먹는 문화, 이거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문화입니다. 네. 그 기록에 의하면 이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네. 이미 기원전 675년 정도부터 복날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를 잡아서 이렇게 올리고 제사를 지내고 또 사람들의 어떤 더위에 지친 몸을 달래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뭐 기록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으로 보면 농경 사회에서 여름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계절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곡물과 채소 위주의 그 식단으로 음식을 드시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여름에는 이제 그 고단백질, 고지방 이런 음식을 한 번쯤은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복날 음식의 풍습이 뭐 본능적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조상들은 이제 복날 보양식 이렇게 드시면서 요것만 딱 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 복달인 문화다 해가지고 술을 같이 마시는 경우. 예. 우리 지금도 왜 삼계탕 같은 거 먹으면 인삼주 한 잔씩 한다 아닙니까? 예. 주로 어떤 술을 드셨는지요? 예. 뭐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가장 즐겨 드셨던 해장 음식이 해장술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던 예. 조상님들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단백질, 고지방의 음식을 드실 때는 항상 술을 곁들였는데 네. 특별히 이제 어떤 술을 드셨다기보다는 이렇게 여름에는 우리가 이제 냉장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막걸리나 청주나 약주 같은 걸 만들면 식어버립니다. 예, 온도가 예. 너무 높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를 여름에도 견딜 수 있는 술이 뭐 없을까? 그래서 이제 발명해내신 게 과하주라고 해서 여름을 견디는 술. 여름에도 빚어 먹을 수 있는 술인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걸리나 약주를 빚다가 온도가 높아가지고 미생물이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면 이제 술이 안 되고 식초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증류주, 아주 독한 증류주 소주를 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코올 도수가 20도가 넘어가면 미생물들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더 이상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술이 적절하게 도수도 있으면서 발효가 되다 마니까 전부 단맛이 많이 납니다. 네. 그 여름에는 알코올 도수도 좀 있고 단맛이 나는 이런 과하주를 만들어 먹었는데 네. 이 과하주를 요즘 말로 하면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세리주, 스페인의 세리주, 포르투갈의 뭐 포트 와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술들을 가지고 대항해 시대를 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항해를 오래 하려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부패하지 않는 술이 필요했는데 우리 조선시대 과주는 그보다 좀 빨리 발명이 됐죠.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진짜 술 생각을 거의 매일매일 하신 거 아니고 사실 진심이었습니다. 미생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매일 관찰하다가 또 붓고 이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자, 복날에 복술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사실 뭐 논란이 계속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복날에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 문화를 두고 뭐 혐오감을 표현하는 뭐 외국의 다른 문화들도 있었는데 왜 복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를 먹게 됐을까요? 가장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고기를 얻기 위해서 소를 잡을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소는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였고 그다음에 집집마다 좀 한두 마리씩 키웠던 돼지 같은 경우에는 경조사 때 쓰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닭은
지금은 닭이 너무 흔한 시대지만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닭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닭은 알을 낳기 때문에 이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개였는데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정말 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먹는 분들은 거의 없죠. 네네. 네, 없고 다만 우리나라에 아직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서구적인 관점에서 뭐 혐오스럽다, 야만스럽다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자인 마빈 해리스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에 보면 네네. 마빈 해리스가 이제 전 세계의 이런 어떤 음식 문화를 취재해 보니까 별다른 동물이 없는 그 농경 사회일수록 개고기를 먹는 풍습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네.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문화였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이제 개고기를 매우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개는 아주 서민들만 먹는 보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런 말이 있는데 복다림의 민어가 일품이요. 도미를 사용한 탕이나 찜이 이품, 개고기는 삼품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개고기는 서민들이 먹던 거고 좀 신분이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분들은 첫 번째로 조선시대 때 복다림 음식으로 쳤던 건 민어. 아, 드셔보신 거예요? 민어는 가급적으로 큰 걸 드시길 네. 바랍니다. 10kg짜리? 그러니까 이제 민어하고 도미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 네. 다른 고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냥 먹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대표적인 이 뭐 복다린 음식, 뭐 보양식 하면 삼계탕 꼽는다 아닙니까? 네. 근데 보양식도 방금 말씀하셨던 민어도 있고 도미도 있고 많은데 이제 삼계탕이 유독 보양식으로 인기는 끄는 이유가 뭘까요? 뭐 조선시대 때부터 삼계탕은 대표적인 보양 음식이었는데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닭을 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닭은 보통 누가 오면 첫사이가 오면 뭐 네, 사위한테나 예, 잡아줄 예.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삼계탕이 유행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닭을 대량으로 사육하면서 이 육계라고 하죠. 네.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닭을 육계라고 하는데 육계를 대량으로 사육하면서 이제 닭 가격이 저렴해졌고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나라의 양계 산업은 이 뚝배기 크기에 맞춰서 닭을 키우거든요. 네. 그래서 영계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보통 이러면 이제 한 400g에서 500g짜리 닭을 딱 키워서 출시를 하게 삼계탕 전용 닭이 나오면서부터 또 한국 사람들은 이 1인 1닭에 대한 어떤 신화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 반드시 한 명이 닭 하나는 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삼계탕이 딱 사이즈가 좋았던 거죠. 작은 닭이니까 한 끼 식사용으로 한 사람이 먹기에 적합한 양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원래 삼계탕의 명칭은 게삼탕이었습니다. 게삼탕. 네. 우리나라 음식 명칭은 항상 주재료가 앞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닭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닭이 먼저 나오면 게, 그 다음에 인삼, 삼, 게삼탕인데 네. 이게 이제 이 현대로 들어오면서 인삼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맹신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보양하기에는 하면 또 인삼이다. 그러니까 인삼을 먼저 놓는 거죠. 앞에 놓는 거죠. 그래서 인삼을 넣고 삼 뒤에 개자를 넣고 삼계탕 이러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건 우리 그 현대에 들어온 그 산업화 시스템, 대량 생산 시스템과 외식업자들의 기발한 장명이 만들어낸 그 현대의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케팅의 성공이네요. 예, 그렇죠. 자, 이 삼계탕이 가장 보편적이긴 한데 사실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농경사회고 평소에 단백질을 많이 못 먹으니까 복날에 이런 걸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뭐 워낙 고기 잘 챙겨 드시잖아요. 가정에서 뭐 삼계탕 말고 좀 먹으면 좋을 만한 보양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름에 가정에서 불 피우면 안 됩니다. 이게. 네, 여름에 이게 그 요리 해보시는 분들은 정말 아는데 가스불을 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역이기 때문에 맞아요. 더군다나 보양 음식은 또 오래 뭐 네, 끓이거나 네. 고우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양 음식 한번 먹자고 집에서 불 피웠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기운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집에서 해 드시지 마시고 요즘 밀키트 너무 잘 나옵니다. 네. 보양식 밀키트 기가 막히게 나오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이렇게 배달하셔가지고 데워서 드시는 정도. 또 나가서 드시면 요즘 또
특히 또 이 보양 음식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가지고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드시지도 마시고 밀키트 활용하시는 거 괜찮은 방법이 아니에요. 전 제발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대부분의 주부들이 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 요새 근데 너무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외식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가서 또 사 먹기도 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4인 가족이 요새 삼계탕 하나 먹으면 요새 웬만하면 10만 원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어쩔 수 없이 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은 일단 집에서 보양식 해먹기 힘든 분들도 또 많으시니까 보양식도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여름에 보양식 그러면 삼계탕 그다음에 이렇게 장어, 민물장어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그다음 우리 조상들은 뭔가 끓여가지고 뽀양 국물이 나오고 위에 노란 기름이 뜨면 이건 전부 보양식이에요. 옛날에 뭐가 단백질이고 뭐가 지방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뽀양 국물이 나오면 단백질, 노란 기름이 뜨면 지방 이 두 가지를 딱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은 보양 음식이 되는데 근데 의외로 저렴하게 그리고 좀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보양 음식 중에서 특히나 이것은 서민보다 오히려 궁중에서 많이 드셨던 보양식인데 그 임자수탕. 임자수? 네. 깨국입니다. 깨국. 깨국을 임자수탕이라고 하는데 깨죽이나 깨국을 여름에 많이 드셨어요. 그 양질의 지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팥죽. 네, 팥죽도 여름에 드시면 아주 이뇨작용에도 도움이 되고 양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궁중이나 양반가에서는 조선시대 때 임자수탕, 깨국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팥죽.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워낙에 영양 섭취가 충분하거든요. 네네. 굳이 보양식을 따로 안 챙기셔도 되는데 그래도 복날에 이 보양 음식 기분 좀 내겠다고 싶으시면 차라리 단팥죽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묻어난 음식이고 그리고 아주 이 궁중에서 드셨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보양식을 드시고 싶을 때는 단팥죽 추천해 드립니다. 단팥죽이랑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깨국, 임자수탕 이것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정말 공감이 됐던 게 복날에 먹는 음식인데 막 집에서 불 피우고 이러면은 일단 더워지고 힘들잖아요. 뜨거운 음식이 보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차가운 음식 중에서 보양식으로 먹으면 좋을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임자수탕 같은 경우에도 차게에서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여름에 먹는 차가운 그 보양 음식은 초계탕이라고. 초계탕. 닭국물을 내 가지고 이걸 닭국물 식히고 그 식힌 닭국물에다가 겨자와 식초로 간을 하고 거기에 이제 닭국물 낼 때 삶았던 닭을 이렇게 잘게 찢어 가지고 그래서 드시다가 마무리로 뭐 국수나 메밀국수, 소면 이런 거 말아서 드시면 여름에 아주 좋은데 아쉽게도 부산에서는 이렇게 초계탕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만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되게 잘 드셔도 됩니다, 이건. 이거 프랑스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하는 방법. 왜냐하면 요즘 시판용 냉면 육수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시판용 냉면 육수랑 그다음에 닭가슴살 사셔가지고 그리고 뭐 오이하고 썰어가지고 그다음에 되게 식초하고 겨자 정도는 있으니까 이러면 초계탕 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 박사님 마칼럼니스트는 워낙 다니면서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집에서 좀 간편하게 밀키트 이런 거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밖에서 맛있는 거 다 드시고 지금 우리한테 아니 지금 다이어트 하신다고 집에 닭가슴살 챙겨 놓으시는 분들 분명히 많단 말이지. 안 드시고 요즘 시판 육수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저도 그 냉면 육수 자주 이용하는데 고기 한번 해볼 만하다. 집에 일단 있으시면 시판 그 냉면 육수 비싸지도 않고 500원 정도 하니까 도토리 묵 썰어가지고 넣어서 먹으면 그치 훌륭한 조합입니다. 한번 좀 시원하게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부산 말고 다른 지역으로 여행 갔다 요러면 이제 먹으면 좋을 보양식 있으면 보양식을 드시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외국을 못 나가니까 국내로 가시는데 전라남도 쪽으로 가실 때는 민어를 꼭 드시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안이 아니고 내륙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은 민물 생선이나 민물 새우로 만든 어탕, 어죽 이건 또 내륙 지방의 대표적인 네네. 보양식이거든요. 요거 드시고 그다음에 강원도나 전라북도에 가시면 추어탕. 그리고 제주도 가시면 몸국, 모자반을 제주도에서 네. 몸이라고 하는데 돼지 국물하고 모자반하고 푹 같이 넣어서 끓인 걸 몸국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주도 사람들의 보양 음식입니다. 네. 이런 음식들 챙겨 드시면 뭐 그 지역의 보양 음식을 맛보시는 거니까 꼭 한번 챙겨 드시길 권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저희 방송이 무슨 밀키트 관련 PPL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거에 민어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이 보양식 같은 경우에는 다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팔도 보양식 밀키트로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문해가지고 간편하게 드실 수도 있겠다. 예. 아, 그렇다면 이제 이 부산의 보양식당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을까요? 제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에 이제 그 전통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그 전통시장에 보면 유명한 죽집들이 꼭 한 곳씩은 있거든요. 네네. 그 죽집들에 가시면 팥죽은 반드시 합니다. 1년 내내. 네. 그리고 조금 수준 있는 죽집들은 깨죽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딱 챙겨 드시면 그래서 또 이런 김에 또 일부러 뭐 보양식 전문점 찾아다니시기보다는 전통시장에 있는 죽집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여름에 오히려 이렇게 뜨거운 죽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그 위에도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도 섭취하실 수 있고 그래서 죽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팥죽과 깨죽 추천을 드리면서 우리 박상현 마칼라름 스티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갈치 아지매